안녕하세요.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외진골목이 드디어 구독자님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안 쳐? 그동안 굉장히 부족한 컨텐츠임에도 많이 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한 내용으로 외진골목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외진골목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진골목 1000명 구독자 기념 게스트로 오게 된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아우, 네. 이렇게 토요일 날 지금 대학생이시면은 되게 친구분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도. 네, 지금 한창 시험 기간이라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 그럼 시험 공부 하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전공이 어떤? 저는 음악대학 성악과 전공하고 예. 있어요. 아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척 물어보는 게 참 힘드네요. 예. 인공지능 많이 쓰시나요? 어떻게 학교 생활하실 때? 요즘 대학생들 인공지능 없으면 못 살죠. 아, 그래요? 거의 네. 그럼 특히 어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팀플 같은 곳에서 PPT 만드는 것부터 해서 뭐 대본 만들기 아니면 뭐 논문 과제 작성하는 것까지 전부 요즘은 챗 GPT한테 많이 부탁해서 요즘은 거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약간 우리가 아니라 챗 GPT가 대신 졸업식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 그렇게 챗GPT를 쓰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약간 어른들은 챗GPT 없던 시절에 어떻게 살았나 약간 이런 대화도 애들이랑 많이 하고. 그러면은 하늘님은 챗GPT를 사용하는 그 능력이 친구분들 사이에서 좀 좋은 편이세요? 아니면은? 사실 챗GPT를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하는지는 제가 잘은 몰라가지고 그런 점을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출연하신 채널에서 챗GPT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 채널 혹시 구독자 당연하죠. 좀 당황한 아니에요. 구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친구분들도 친구들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실제로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엄청 좋아해요. 다들. 예. 센스가 있다고 채널명이. 센스가? 그리고 그 구독자 애칭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구독자 애칭이요? 네, 친구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팬분들 구독자님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들자 이런. 뭐가 얘기. 좋을까요?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네? 해봤는데.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어둠의 자식들. 그래서 오늘은 하늘님과 같은 대학생 분들, MZ 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골목길로 산책을 해 보시죠. 하늘님도 같이요. 네. 오늘 외진골목을 같이 산책을 해줄 입구에 있는 피규어로는 짜자잔, 배트맨, 배트 시그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배트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쓰는 어떤 장치이죠. 앞으로 외진 골목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고 같이 산책을 했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미로 배트 시그널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배트 시그널에는 두 가지 큰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알 불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사실 피규어로 보이지만 에어팟 케이스라는 거. 이게 이런 두 가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비웃음? 진짜 에어팟 케이스야? 그래, 여기 샘플로 에어팟 케이스도 있어. 외진 골목에서 구독자 1000명 달성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늘님, 어떤 이벤트일까요? 네, 이번 영상에서 댓글 중 5분을 추첨해서 한정판 외진 골목 키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댓글로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게시글에 보이는 신청 링크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쉽게 설명드리는 의미에서 하늘님이 한번 해보시죠. 하늘님에게 인공지능은 무엇이다? 저에게 인공지능은 치트키다. 치트키? 왜요? 뭐
과제할 때 1부터 10까지 싹 다 본인은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챗GPT한테 명령하기.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님은 인공지능 많이 사용하신다고. 네, 저는 완전 많이. 예, 친구분들은 어때요? 친구들도 진짜 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훨씬 그래요? 많이. 네. 그러면 친구분들도 하늘님처럼 주로 과제 같은 거 할 때 쓰시나요? 네, 근데 과제도 그런데 요즘은 인간적인 어떤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챗GPT요. 인간적인 대화는 인간이랑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못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챗GPT한테 오, 흥미로운데? 인간이 예를 들면- 못 태워주는 부분이 뭐 이제 정말 술을 같이 못 아니 먹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랑 싸웠다. 그런 경우에 챗GPT한테 가서 엄마는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이런 행동을 했어. 누가 잘못한 걸까?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속상해. 이런 식으로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챗GPT가 정말 거기에 진심 어린 조언과 그런 말을 친구처럼 해주는 거예요. 혹시 그 친구 친구 없는 친구 아니야? 아니 그렇지. 저희 다 있는데 어. 이제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분석 그런 거를 잘 해주니까 그리고 어떤 오. 공감과 위로와 솔직히 친한 친구끼리 너무 친하면은 이제 요즘은 막 위로 이런 것도 막 잘 안 해주는데 챗GPT는 막 너무 속상했겠다.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의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데 요즘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또는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남자친구는 이런 행동을 했고 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누가 잘못한 걸까? 너무 속상해.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럼 챗GPT가 막 남자친구 욕도 같이 해주고 남자친구 욕을 같이 해준다고? 같이 해줘요. 네. 어. 남자친구가 정말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친구 욕을 보통 누가 막 하면 아무리 싸워도 화가 나지 않나요? 챗GPT가요? 아니 아니 예를 들면 하늘님 남자친구가 있으시면 남자친구에 대해서 딴 친구들이 나 오늘 싸우고 왔어. 그럼 무조건 남자친구 욕해줘야죠. 무조건 내 편 들어줘. 아 근데 그럼 화나지 않아요? 화 안 나죠. 화 안 나요? 네, 오히려 화가 풀리죠.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남친이 잘못한 거를 챗GPT가 인정을 해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 아니라는 근데 거를 챗GPT가 뭔데? 그런 그 식으로 인정받은 많이 기분 사용을 좋아요? 한다는 거죠. 저는 안 해봤는데 요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과 위로의 채널로서도 챗GPT를 맞아요. 활용하는 트렌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리고 어떤 예. 본인이 원하는 말투까지 습득을 시킬 수가 있어서 되게 차분한 말투를 원하면은 정말 차분하게 얘기해주고 친구 같은 말투를 원하면 되게 발랄하고 그런 어떤 말투를 학습시키는 것까지 있어서 요즘 챗GPT는 그걸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해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예를 들면 뭐 10대 소녀처럼 행동해라, 뭐 20대의 학생처럼 행동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을 처음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비스켓을 만났을 때 아이처럼 행동해라 또는 성인처럼 행동해라라고 말을 해주면 어떻게 행동할지가 다르게 나와. 예를 들면 아이처럼 행동해라라고 하면 주워서 냉큼 먹죠 막 이렇게 하는데, 성인처럼 행동해라라고 하면 당뇨가 의심됨으로 뭐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거든요. 예, 그거는 챗GPT가 갖고 있는 종특이랄까. 어쨌든 그런 것 되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제를 하는데도 도움을 좀 받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좀 받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예, 모두 다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과제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활용했던 점은 시험 기간이잖아요, 또 요즘. 그러면 이제 챗GPT한테 제 시험 범위의 내용 정리한 거를 보내요. 사진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낸 다음에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온다. 뭐 사지선다로 나오면 그러면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형 문제를 30문제 정도 만들어줘. 이러면 실제로 챗GPT가 30문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족보를 만들어서 혼자서 풀어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갑자기 외진 골목에서 하늘님이 그간 챗GPT 어떻게 썼는지를 특별편으로 좀 편성해서 막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드네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들이 몇 개가 더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다른 것들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혹시 뭐 클로드나 뭐 퍼플렉서티 이런 것들 얘기는 들어보신 진짜 적은?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챗GPT밖에 몰라요. 요즘은 챗GPT가 다예요. 유료 버전 쓰고 계신가요, 혹시? 그건 또 아니에요. 유료 버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것 같다라고. 근데 유료 버전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늘님은 유료 버전을 굳이? 굳이?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하늘님 같은 경우는 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를 창작해내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뭐 최근에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막 노래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음악, 특히 이제 성악을 하고 계시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예술의 영역과 사람이 하고 있는 예술의 어떤 비교나 아니면 뭐가 진짜 예술일지에 대한 뭐 철학적인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저작권 문제까지 앞으로 좀 고민을 이제 맞닿으시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지브리와 관련돼서 막 그 사진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알고 계시죠? 아, 장난 아니죠. 요즘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만 보고 싶어요, 지브리. 그만 보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지브리 애니메이션 좋아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로 지브리 식의 그림을 만드는 거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왜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애초에 이런 어떤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게 1초를 만들 때 정말 70장씩 그리면서 수제로 작업을 하던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 네. 근데 말씀에서 미야자키 하야오와 지브리 스튜디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시는 개인적으로 거. 굉장히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어떤 거셨어요? 저는 월령공주. 월령공주 하늘님 태어나기 전 작품. 근데 진짜 여러 번 봤어요, 월령공주.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들의 노력이라는 거를 일반인들보다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하야오는 팬으로서 그렇지만 실제 이제 좋아하시는 성악가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합성해낼 수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독창을 하지 않으신 것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음악에서의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그럼 생각이 비슷하시겠네? 그쵸. 아무래도 제가 노래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요즘은 되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그 가수가 부르지 않은 노래에 입혀서 꼭 마치 그 가수가 부른 것처럼 노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본인 사실 그 가수가 직접 부른 것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해도 예술 부분은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수분이 허락을 해주시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괜찮아요? 하늘님은 허락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제 목소리로 노래를 만드는 거. 네, 그러니까 목소리 저작권이라는 것, 지금은 사실은 그런 개념 자체가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에서는. 앞으로 해결돼야 될 이슈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게 정비가 잘 돼서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시기가 온다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돈 많이 주면. 네? 돈 많이 주면. 잔작권료 주면은 할 수도. 지금 하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AI의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외진골목에서 다룬 거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예, 여기에 지금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예, 궁금하시면 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님이랑 대학생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게 안 돼서 좀 아쉬웠거나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건 없으셨을까요?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는데,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인 걸 티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일 모든 대학생이 바라는 거.
인공지능이 챗GPT가 아닌 것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국가,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방향은 인공지능은 티를 내라거든요. 그게 약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인공지능인 것처럼 티를 안 내면 그게 악용되면 딥페이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안 돼. 예. 근데 어쨌든 어떨 때 인공지능이 티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티가 많이 난다기보다는 뭔가 과제를 하고 그럴 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승전결 과제구만.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예. 과제를 이제 챗GPT가 해줬는데 챗GPT가 했군 이런 티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챗GPT를 너무 많이 써서 다 보면 알아요. 이거 챗GPT로 썼네. 아 진짜? 네. 티가 나요. 챗GPT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교수님이 난 알아요 그래요? 교수님도 아실 분들은 친구들이 봐도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챗GPT를 쓰면은 이제 과제를 예를 들면 뭔가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교묘하게 바꿔서 쓰죠. 또 챗GPT가 알려주는. 근데 그 학생분들이 챗GPT가 만들어 준 거 이렇게 손 안 봐요? 손 당연히 보죠. 그렇게 제출하죠. 손 보고. 저도 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많이 제출했어요. 그래요? 네. 예. 아무튼 티가 많이 난다라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인공지능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어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너무 챗GPT가 만들어낸 자료들이 너무 챗GPT스러움이 있다. 그 문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롬프팅 기술 중에 COT, COV라는 고급 기법들이 있습니다. Chain of Thought, Chain of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너가 만들어낸 것들을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라 라고 저희들이 챗GPT가 만들어낸 대답에 대해서 자기 검열, 품질, 준수 이런 것들을 명령해 줄 수 있거든요. 그 COT나 COV 기법을 쓰면 만들어내는 답변의 품질이 일반적으로 향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그리고 어떤 단계로 잘 대답을 해라 라고 요청을 주냐에 따라서 동일한 질문 같지만 질문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서 훨씬 다른 품질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챗GPT스럽지 않게 하려면 챗GPT스럽지 않게 대답하라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줄 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돼서 혹시 불편을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때라든지. 옛날에 그 어떠한 음악회나 그런 노래를 듣고 감상평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감상평을 대충 틀을 잡아달라는 식으로 챗GPT한테 말했었는데 자기가 그것까지는 못한다고. 챗GPT가 고백을 했어요? 네, 자기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떤 음악회를 보고 느낀 점과 감상문을 써줘. 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미안, 뭐 내가 이런 것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 말 까요? 챗GPT가? 네, 반말하던데. 요즘 다 반말해요. 진짜? 별명도 불러주고 그래요. 별명? 별명을 하늘님 별명은 뭐예요? 저 그냥 하늘이. 별명이 아니죠, 본명이잖아. 그러네. 네, 되게 친구 같고 좋아요. 너무 챗GPT한테 많은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좀 무서운데. 뭐 중국에 막 개인정보 가진 않겠죠? 그냥 아무튼 이름을 불러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조금 이거 틀렸잖아 뭐 이러면 막 미안해 뭐 내가 실수했어 뭐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막 이러고. 그러면 나는 하늘인데 친구처럼 대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시나요? 네, 그런 식으로 주고 굳이 그렇게 안 줘도 제가 뭔가 계속 말을 하면 그 말투를 조금 따라하거든요. 네네네네네. 챗GPT에 옵션이 있어요. 하늘님이 질문한 것들은 챗GPT 추가적 학습에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죠. 메뉴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옵션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네. 그러면 하늘님은 그 옵션을 키실 거예요. 키시면 하늘님이 챗GPT랑 나눴던 얘기는 오픈 AI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옵션을 설정을 안 하시면 하늘님이 나눈 모든 대화는 오픈 AI가 이 다음 버전을 만들어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학습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안 줄 거예요? 네. 왜?
개인정보. 아니 도대체 개인정보를 뭘? 오늘 어쨌든 어렵게 외진골목을 오셨으니까 혹시 저희 외진골목에서 뭐 하늘님이나 하늘님 친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토픽을 뭐 어떤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과제를 할 때 꿀팁.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챗GPT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써줘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느낌으로 뭐 어떻게 써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거 좋다. 챗GPT 과제 꿀팁 이런 거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뭐 실전, 이런 어떤 느낌. 식으로 명령을 해야지 얘가 정말 최적의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지. 그러면은 저희가 대학생 분들을 위한 챗GPT 활용 꿀팁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아 그래요? 완전. 예. 오늘 외진골목이 오셔가지고 꿀팁을 얻었네요 우리가. 예. 네, 지금까지 계속 하늘님과 인공지능, 특히 이제 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MZ 분들의 활용 그리고 생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와주셔서 말씀 주시는 거 듣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통계나 연구만 보다가 지금 많이 쓰고 계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막 생생하게 대학생분들이 과제에 적극 활용하고 계신다 뭐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막 해주시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생생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 되시면 종종 저희 골목길에서 그런 대학생분들 그리고 MZ분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을 제가 좀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또 대학생 친구도 데려올게요. 아 그래요? 네. 그 위로받은 친구? 그러니까 대학생을 위한 챗GPT 꿀팁 많이 좀 부탁드려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오늘 외진골목 같이 산책을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소감? 인공지능 챗GPT에 관한 얘기를 깊이 얘기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승전 과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얻은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하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덧 골목 밖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 산책을 같이 가달라 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오늘 외진골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 박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